이 세 가지 견과류가 하룻밤 사이에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어젯밤에 저녁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지? 왜 이렇게 신장이 아프지? 제 말을 들으세요. 이것들을 멀리해야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질문들에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아마도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그동안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 김현우입니다. 60세 이상 한국 환자들을 30년 넘게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로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신부전 환자들이 바로 이런 작고 사소한 신호들을 예전에 똑같이 놓쳤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양쪽 허리가 짜릿하게 아파서 잠에서 깨어요. 서울 임상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의 40% 이상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초기 신장 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신장은 아프지 않는 장기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손상은 매일매일 조용히 쌓여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알아차리고 몇 가지 작은 생활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신장은 일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환자들이 끝없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투석을 피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아침에 얼굴이 좀 붉고 소변에 거품이 있긴 한데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걸음도 빠르고 말도 또렷하고 다만 요즘 조금 피곤하고 아침에 얼굴이 살짝 붓는다고만 하셨습니다. 눈이 붓는 건 전날 짜게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고 소변에 거품이 있는 건 아마 변기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를 의뢰하자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변의 단백뇨 수치가 정상의 몇 배로 높았고 건강한 사람이 90 이상이어야 하는 사구체 여과율 은 58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은 흡연도 하지 않았고 술도 거의 안 마셨고 신장에 해로운 약도 전혀 복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거 매야 먹어요. 심장에 좋다고 해서요. 바로 심장에 좋다고 믿고 소금에 볶은 캐슈넛 한 봉지를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견과류만 먹었을 뿐인데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질문은 지금도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그분이 느낀 증상은 정말 소소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침이면 눈이 약간 붓고 이유 모를 피로감이 지속되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소변색이 요즘 너무 진해져서 걱정돼요. 이 모든 증상은 지금도 수많은 한국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박어르신에게서는 이것들이 바로 신장 여과막이 새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 몸 안에 소금이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신장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혹시 신장을 자세히 검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게 신장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비눗물 튄 건 줄 알았죠. 그게 병일 줄은 누가 알겠어요. 아침마다 눈두덩이랑 발목에 이렇게 붓는 게 너무 걱정돼요, 엄마. 저는 그의 식습관을 다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매일 아침 먹던 캐슈너디 견과류는 옥살레이트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에 들어가면 칼슘과 결합해 결정을 만들고 염증을 일으켜 여과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옥살레이트를 제때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는 나쁜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무해해 보이던 작은 습관 하나가 수년 동안 신장에 조용한 부담이 되어온 것입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손발이 저려서 잠을 설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마치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박 어르신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조정해드린 뒤 캐슈넛을 줄이고
물을 더 마시고 식사 타이밍을 바로잡고 정기 검진을 늘리자 몇 달 만에 GFR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신장은 큰 걸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괜히 더 힘들게 했던 거죠. 혈압이 갑자기 이렇게 높게 나오다니 너무 걱정돼요. 오늘 저는 박준호 어르신께 직접 적용했던 방법들, 그리고 수백 명의 고령 환자분들께서도 효과를 보셨던 그 정확한 원칙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을 수년간의 투석 생활에서 지켜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좋지만 60세 이후엔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3가지 견과류, 신장이 과로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견과류를 먹는 시간과 방법, 대부분의 한국인이 매일 놓치고 있는 신부전 초기의 4가지 경고 신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을 지키는 몇 가지 작지만 정확한 생활 변화 방법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즘은 얼굴도 붓고 손발도 붓고 배까지 불러와서 너무 걱자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현실적이고 쉽게 실천할 수 있고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께 극단적인 식단 제한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혹은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신장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은 이미 투석까지 진행된 심한 환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년 동안 환자분들이 계속 놓쳐온 아주 작은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는 특성이 어르신들을 아무런 자각 없이 위험한 상태로 내모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계단만 조금 올라가도 숨이 막히고 너무 힘들어요.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숨이 가빠진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몸이 이미 신호를 보냈는데 왜 더 일찍 병원에 오지 않으셨어요? 가장 흔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프지 않아서요.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빠지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안 아프면 괜찮다. 하지만 신장은 절대로 초기에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사람을 위험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최명숙 씨 72세의 이야기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분은 소변 거품을 변기가 덜 깨끗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예전 기록을 다시 보니 거품은 이미 2년 전 검사에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넘기셨습니다. 어느 날 재진 때 그분은 소변컵을 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거품은 그냥 거품인데 그게 병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신장은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없어요. 거품이 바로 신장이 낼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입니다. 소변 거품이 잘 안 가라앉는 것, 아침에 눈이 조금 붓는 것, 이유 없이 피곤한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너무 작아서 쉽게 무시되지만 바로 이 사소한 신호들이 신장의 영구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또 다른 환자, 김태성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밤 꿀땅콩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두세 번씩 소변을 봤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소변을 농축하는 힘이 떨어져 같은 양의 노폐물을 빼내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밤에 여러 번 깨고 잠이 얕아지고 혈압은 오르고 신장은 더 지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방광이 약한 줄 알았지 신장 때문일 줄은 몰랐죠.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초기 신부전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그 신호들을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착각합니다. 어느 오후 69세의 윤혜진 씨가 지속되는 피로 때문에 오셨습니다. 본인은 불면증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해보니 적혈구 수치가 낮았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 EPO를 충분히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피곤하고 숨이 차고 어지러운데도 그걸 모두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갑자기 예전보다 빨리 늙는 느낌이 들면 제일 먼저 신장을 의심하세요.
60세 건강한 분들은 오래 걸을 수도 있고, 잘 잘 수도 있고, 소변도 규칙적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삶의 리듬이 아주 미묘하게 바뀝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고, 새벽 3, 4시에 소변 때문에 깨고, 눈, 발 주변이 살짝 붓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유 모를 피로가 지속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장이 과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한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눈이 붓는 날, 보통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바로 말했습니다. 전날 짜게 먹어서 그렇죠. 하지만 검사해보니 혈중 나트륨이 높았고 이미 단백뇨가 새고 있었습니다. 신장이 소금을 조절하지 못하니 몸이 물을 붙잡아 두고 있던 겁니다. 슬픈 점은 이 환자들이 막 먹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공통점만 있습니다. 몸은 이미 60, 70대인데 식습관은 30대처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캐슈넛 한 줌, 꿀땅콩 몇 숟갈, 자기 전 마카다미아 몇 알. 모두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었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은 더 이상 그 옥살레이트, 소금, 지방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손상이 쌓입니다. 그리고 GFR이 60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되돌리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제때 알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장은 당신에게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과로시키지 말아 달라고 말할 뿐입니다. 아침 첫 소변을 한번 제대로 보고 눈이 부었는지 체크하고 요즘 유난히 피곤한지 돌아보는 것. 이것만 해도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신장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가장 흔한 3가지 견과류, 그리고 완전히 끊지 않고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을 이해하고 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원인이 도대체 뭐예요? 저는 규칙적으로 살고 건강하게 먹는데 왜 신장은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건강식품이 60세 이후 몸에도 건강한 것은 아니다. 30살의 신장과 60살의 신장은 완전히 다른 장치입니다. 30대에는 신장 여과막이 튼튼하고 혈관이 탄력 있고 옥살레이트,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도 강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해마다 혈액 여과 속도가 떨어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소금, 지방, 옥살레이트를 배출하는 능력도 뚜렷하게 줄어듭니다. 바로 이 조용한 변화 때문에 겉보기엔 무해한 견과류가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70세 이종우 어르신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견과류 먹는데 왜 병이 생긴 거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몸이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든 신장은 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에게 맞는 조언을 그대로 나이 든 몸에 적용한다는 것. 예를 들어 옥살레이트를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옥살레이트를 쉽게 처리해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60, 65세 이후에는 남은 옥살레이트가 칼슘과 결합해 극히 작은 날카로운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은 당장은 아프지 않지만 매일 여과막에 달라붙어 미세 손상을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옥살레이트를 조금 먹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거나 빈속에 먹거나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그 부담을 신장이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나트륨과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라면 소금 뿌린 땅콩 한 줌 먹어도 심혈관 신장이 금방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65세라면 똑같은 양이 신장에 물을 붙잡게 만들고 밤사이 혈압을 올리고 사구체에 압력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 압력이 단백뇨를 세게 만듭니다. 아프진 않지만 손상은 계속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자 최명숙 씨는 오래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음식을 잘못 먹은 게 아니라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몸이 변하면 습관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견과류를 슈퍼푸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다면 견과류는 항상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옥살레이트가 많고 소금이 많을 수 있고 마카다미아 아몬드는 지방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아주 건강하게 살던 분들이 공통된 하나의 실수를 수없이 봤습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야채 많이 먹고 운동하고 그런데 단 하나 견과류를 잘못 먹었습니다. 밤에 먹고 빈속에 먹고 소금 설탕 코팅된 걸 먹고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지 하고 많이 먹고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신장은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야근을 하게 됩니다. 지방을 걸러내고 소금을 조절하고 옥살레이트를 배출해야 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몸은 아무렇지 않아도 신장은 계속 지칩니다. 저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심장에 좋은 음식이 신장에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든 몸은 오래된 책 같아요. 조금만 거칠게 넘겨도 금방 찢어지니까. 그 말은 정말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견과류 한 줌이라도 잘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조용한 독이 됩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을 떠올리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견과류 한 번 먹는 작은 습관이 신장을 이렇게 빨리 약하게 만든다고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먹는 견과류 3가지 캐슈넛, 소금, 설탕, 코팅, 땅콩, 마카다미아 이 세 가지가 수천 명의 어르신 신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숨은 원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캐슈넛이 옥살레이트 결정을 잘 만드는지, 왜 소금 설탕 땅콩이 매일 밤 신장을 한 번씩 때리는지, 왜 마카다미아가 노년 신장에 큰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완지 컷, 견과류를 끊지 않고도 안전하게 먹는 방법 이 세 가지만 알면 매일 신장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60대, 70대 분들보다 당신은 훨씬 앞서 있게 됩니다. 신장이 나이 들수록 왜 약해지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저는 60세 이후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세 가지 익숙한 견과류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본래 위험한 음식이 아닙니다. 위험해지는 이유는 당신의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이 음식들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한국 분들은 부드럽고 고소해서 캐슈넛을 건강식처럼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캐슈넛이 옥살레이트 함량이 매우 높은 견과류라는 사실을. 옥살레이트가 몸에 들어오면 칼슘과 결합해 결정 크리스탈을 만듭니다. 젊을 때는 이 미세 결정이 금방 배출되지만 60세 이후에는 여과막이 얇아지고 분해 효소가 약해지고 결정이 붓기 시작합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매일 반복되면 여과막에 수많은 미세한 흠집을 남깁니다. 박준호 어르신처럼 심장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아침 캐슈넛을 드시던 분들이 실제로 신장 손상의 출발점이 그 습관 하나였던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 또는 꿀이 코팅된 땅콩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견과류입니다. 맛있지만 신장에는 치명적 부담이 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땅콩 스객 한 봉지만 먹어도 나트륨이 700, 800 민지, 하루 최대치의 절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소금을 빨리 빼내지 못해 몸이 물을 붙잡아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 발, 붓기, 혈압 상승, 여과막 압력 증가, 단백뇨 거품뇨.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땅콩을 먹으면 다음 날 아침 거품뇨를 경험합니다. 변기 비누 거품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장 압력 때문에 단백질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비싸고 건강식 이미지가 강하지만 노년층 신장에게는 큰 시험입니다. 마카다미아의 약 75%는 지방입니다. 작은 한 줌에도 200kcal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방을 분해하는 속도가 떨어져 남은 지방이 혈중 지방 증가, 지방간 혈액점도 증가 피가 진해짐,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장은 이 끈적해진 혈액을 매일 필터링해야 합니다. 당연히 쉽게 지칩니다. 제 환자 한 분, 한국 어르신도 매일 밤 마카다미아를 드시다가 몇 달 만에 GFR이 59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음식은 잘 드셨는데도요. 마카다미아를 끊고 생호두로 바꾸자 신장 기능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셨듯 이 세 가지 견과류는 독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몸은 변했는데 식습관만 그대로였다는 것. 제가 설명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그럼 잘못 먹은 거지 잘못된 음식을 먹은 건 아니네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맞습니다. 견과류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장은 다른 방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이후 안전하게 견과류를 먹는 방법, 신장이 약해도 매일 먹어도 되는 견과류 신장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섭취 시간, 그리고 특히 중요한 3가지 황금 원칙 초기, 신부전이라도 천천히 회복시키는 방법 견과류. 한 줌만 바꿔도 신장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